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증여세와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와 동일인에 대한 합산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착각해서 문의를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증여재산 공제 금액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인의 범위입니다.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잘 시청하셔서 수천만 원의 절세 방법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경제에 나온 증여세 관련 기사입니다. 2017년 대비 2020년 기준으로 이 증여 건수는 12만 8천여 건에서 21만 4천여 건으로 67%가 증가했고, 이 증여재산 가액은 2017년 23.3조 원에서 2020년 43.6조 원으로 87%가 증가했습니다. 이 증여 건수나 증여 재산 가액이 역대 최다인데요. 올해 연말까지 증여는 지금까지의 기록을 다시 한 번 더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7억 6,300만 원인데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성년일 때 고작 5천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증여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적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공제제도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우리나라 증여세 공제제도는 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데요. 미국, 일본, 독일의 공제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은 부모 1인당 자녀 상속과 증여를 통합해서 1170만 달러, 약 138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매년 110만엔, 114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주택 취득자금은 최대 1200만엔, 1억 24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 자녀나 손자녀에게 2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이 거주주택을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당장 증여세율 완화가 어렵다면 이 공제 한도를 선진국에 준해서 확대가 절실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부의 이전을 유도해서 경제 활력의 촉매로 이용하는 게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줄여서 상증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 증여재산 공제란 무엇인가? 이 제53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 조문을 살펴보면 거주자가, 여기에서 이 거주자란 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이 거주자는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세법에서는 납세 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재산 공제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이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의 금액은 합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 그리고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리고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역시 5천만 원, 네 번째로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는 1,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많이들 혼돈을 하거나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리고 기타 친족, 이분들이 바로 증여를 하는 사람, 증여자이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금액들 있죠. 6억 원, 5천만 원, 5천만 원, 1,000만 원. 이 부분은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금액입니다. 왼편은 증여자, 오른쪽 금액은 수증자.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뒤에 다양한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각각 1억 원씩 하루 차이로 증여를 받을 때 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할아버지 아버지는 바로 이 증여자죠. 왼편에 있는 증여자. 그리고 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은 바로 이 수중자가 증여재산 중에 공제받는 금액이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증여를 받는 이 수중자 입장에서 증여를 해주고 있는 이 증여자, 그러니까 이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직계 존속이겠죠? 이 직계 존속으로부터 10년 동안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이 금액이고요. 이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 자녀와 손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계 존속 그룹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직계 비속 그룹, 그리고 기타 친족 그룹으로 묶어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한도가 바로 이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직계 존속 그룹이죠. 이 수중자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증여재산 공제를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모로부터 각각 나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다라고 가정해 봤습니다. 자, 이때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되죠? 각각 5천만 원이 됩니까? 합해서 5천만 원밖에 안 됩니까? 네, 부모는 직계 존속이죠. 그래서 이 직계 존속으로부터 10년간 합산 금액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각각 5천만 원 공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수중자인 내가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 자, 이때 부모가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를 해준다고 했을 때 증여재산 공제는 얼마가 될까요? 네, 비거주자에게는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됩니다. 거주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 수중자인 거죠. 이 경우에만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증여자, 여기에서는 부모님이죠. 이 증여자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는 무관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거주자여야만 가능합니다. 다음 사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각각 5천만 원씩 증여가 안 된다고 그랬죠? 직계 존속이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래서 이 직계 존속으로부터는 10년간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같은 날 증여한 경우,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가 증여하고 내일 할아버지가 증여한 경우, 그리고 오늘 할아버지가 증여하고 내일 아버지가 증여한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인 경우, 오늘 아버지가 증여하고 내일 할아버지가 증여했다면 나머지 이 두 경우보다 증여세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세대 생략 증여죠. 그래서 30%의 할증과세가 되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했다면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가 되지만 나중에 할아버지가 증여를 하게 되면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할증과세가 됩니다. 반대로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했다면 이 5천만 원은 증여재산 공제로 세금을 안 내게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증여한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이 할증과세 30%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증여를 받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증여를 받는다고 했을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음 사례는 아버지가 나와 동생에게 증여하는 사례입니다. 증여자는 한 명인데 수중자가 두 명인 경우죠. 자, 이때 각각 5천만 원씩 나와 동생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중자 입장에서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직계 존속으로부터는 5천만 원 공제가 되죠. 그리고 동생도 동생의 입장에서 직계 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 원 공제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각각 5천만 원씩 증여재산 공제가 됩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번 경우에는 나와 배우자에게 아버지가 각각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직계 존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되고요. 이 배우자 입장, 며느리나 사위겠죠.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 아버지는 기타 친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만약 나와 배우자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배우자에게는 1천만 원을 제외한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장인, 장모,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 이 네 사람은 기타 친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의 공제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혼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는 사례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직계 비속은 나죠. 또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 직계 비속은 또 나죠. 이 증여재산 공제의 금액은 수중자 입장이라고 그랬죠. 그래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부부간의 증여 사례입니다. 자,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를 하고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를 하고 각각 6억 원씩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로부터 10년간 합산 금액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한번 조문을 보면요. 이 수중자는 거주자여야만 됩니다. 이 거주자가 이 증여자로부터 10년간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증여재산 공제가 아니고 증여세 과세 가액입니다. 이 상증세법 제47조 2항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여기서 말하는 이 동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에 배우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다라고 하면 어머니까지를 말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10년 이내에 동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 거를 모두 합치는 겁니다. 그 합친 금액으로 증여세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동일인의 범위를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기서 이 맨 왼쪽 칸은 지금 증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했던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법률상 혼인 여부를 보고요. 그랬을 때 바로 이 해당 증여자와 10년 이내 증여자의 증여재산을 합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합산 여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얘기가 있는데요. 먼저 할아버지가 해당 증여자고 10년 이내에 할머니가 증여를 이미 했다면, 그리고 법률상 부부관계라면 할아버지가 증여하는 재산은 할머니가 증여했던 재산과 합산이 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를 한번 볼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똑같은 사례인데요. 어머니가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고 이번에 아버지가 증여를 해준다고 하면 그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 사례를 볼까요?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증여를 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증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증여해주는 이번 해당 증여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이미 증여를 해줬는데요. 이번에 어머니가 증여를 하는 경우에 아버지가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을 경우라면 역시나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0년 이내의 증여자가 새어머니고 이번에 증여자는 아버지인 경우에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경우도 역시나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10년 이내에 증여를 어머니가 했고 이번에 새아버지가 증여를 해준다고 했을 때 법률상 부부라면 역시나 합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이내에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할아버지가 증여를 해준다고 할 경우에 자, 이 경우에는 동일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알 필요는 없지만요.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경우라면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산과세 사례입니다. 이 성년인 김땡땡 씨가 2015년 6월 달에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고요. 2017년 7월 달에 할아버지로부터 3억 원의 상가를 증여받았고 이번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에 해당되는 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재차 증여재산 합산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증여한 1억 원과 아버지가 이번에 증여할 3억 원은 합산이 되고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재산 공제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는 모두 다 직계 존속 그룹이죠.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는 단 한 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실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해당 증여재산 가액은 3억 원이죠. 그리고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은 합산하고요. 그래서 이 증여재산 과세 가액은 4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하면 과세 표준은 3억 5천이고요. 증여세 산출세액은 6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어머니에게 증여받을 때 기납부세액 500만 원은 공제하고요. 그리고 신고기한 내에 세금 납부를 한다고 했을 때 신고세액 공제 165만 원을 빼면 최종 5,335만 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절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매 10년마다 이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분이라든지 손주에게 매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증여를 해준다고 하면 이 돈도 꽤 크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증여세가 없어도 꼭 증여신고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이 증여를 했는데 이 돈으로 무언가를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했던 돈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신고는 꼭 해둬야 유리합니다. 자, 세 번째는 증여받는 사람을 나눌수록 유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버지가 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딸과 사위, 이런 식으로 증여받는 사람을 나눌수록 유리해집니다. 또한 이 증여자와 수중자 모두 분산하면 더욱더 유리해집니다. 이 증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 장인, 장모, 이 네 사람이 본인과 배우자, 이 두 사람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이 아버지가 본인과 배우자에게 하고 장인이 본인과 배우자에게 할 때보다 훨씬 더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이 증여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아니 그 이상까지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와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와 동일인에 대한 합산과세에 대한 주제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